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의사 김영삼입니다. 오늘 이상훈 협회장님 사퇴에 대한 공보의사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저는 오로지 이상훈 집행부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이 어찌되었든 간에 회장님 사퇴하게 되어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리고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해드린 것,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원장님의 질의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저한테 아마 질의하신 이유는 공보의사가 원래 내부적인 이런 문제를 알리는 게 공보의사의 입장이기도 하고 회장님 최측근이라는 아마 그런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회장님 오른팔 왼팔 그러면 현종호 김영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게 보면 현종호 이사님은 브레인이고요. 저는 행동대장, 오른팔 왼팔이 아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상훈 회장님께서 동해바다 용왕의 코스염을 배워라 딱 그러면 저는 우선 가위 하나 챙겨 들고 바로 강릉으로 떠나는 스타일이고요. 강릉으로 가는 길에 현종호 이사하고 회장님 회의하면서 강릉이 아니고 속초래 그럼 속초로 가고 속초로 이동하면서 연장 사람들 모으고 저의 넓은 인맥을 이용해서 속초에 모여서 동해바다 용왕의 수염을 자르러 가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상훈 회장님께서 제야에서 활동하시던 10년 동안 회장님 곁을 지켜온 딱 두 사람, 현종호, 김영삼. 아마 남들이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최측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상훈 회장님을 제 측근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상훈 회장님이 정말 철저하십니다. 이제 솔직히 이상훈 회장님 당선 딱 되니까 저도 아까 완장 하나 찬 것 같고 좀 우쭐했죠. 근데 회장님께서 아니야. 예전에 측근 정치, 옛날 회장들이 다 측근 정치 하다가 분열되고 그랬던 거야. 그냥, 자기는 부회장들하고 실무이사 중심으로 일을 할 테니까 너네들은 정치하지 말고 정쟁하지 말고 너네 딱 일해. 하고 딱 그냥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일에만 충실해라. 딱. 그리고 저랑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 카드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이면은 이사가 아니라 일반 회원을 하고 식사를 해도 그냥 법인카드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개인 카드.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이게 편해. 나 그냥 신경 쓰이는 거 싫어. 이게 우리 회장님 스타일이십니다. 제 회장님 10년 모셨습니다. 10년. 저는 한 번 모시면 절대 배신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번 주군은 영원한 주군. 그리고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했습니다. 근데 진짜 1년 동안 관용차 한 번도 안 태우시더라고요. 딱 관용차는 관용으로만 쓰는 거야. 딱 업무용. 나도 개인적인 일에는 안 써. 이게 저희 회장님 스타일이십니다. 그럼 공보의사는 저는 뭘 할까요,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행동대장이니까요. 회장님이 하라는 일 제가 뭐든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코로나로 취업 재정이 어렵다. 회비 납부율도 떨어질 수 있고 치으신부도 광고도 많이 줄을 거다. 세미나도 각종 활동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치으신부 재정 건전화 하겠습니다. 그게 제 1년간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발행하던 그 의뢰를 줄이고 경비 줄이고요. 치으신부 TV 개국해서 수익 2억 5천만 원 늘렸고요. 보이지 않지만은 온라인 신문 클릭수, 방문수 엄청나게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광고도 늘었고요. 그리고 관리자 활동비도 거의 1억 정도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으신보가 1년간 관련 지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치으신보 1년간 관련 지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위원회 예산이 2,300만 원인데 605만 원 썼네요. 이 정도는 그냥 숨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예산을 많이 남기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예산들을 거의 다 씁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게 딱 쓰는 만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전략도 했습니다. 치으신보 활동비, 편집인 활동비입니다. 3,200만 원 중에 744만 원 썼습니다. 저도 직원들 동료도 해야 되고 사기 진작도 해야 되니까 쓰고 저도 사람 만나서 광고 좀 많이 주십시오. 관련 업체도 만나야 되고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저도 영업 활동도 해야 되고, 연자애들, 그쪽 글 써주시는 분들, 치유신보TV 강의해 주시는 분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좀 했습니다. 아끼고 공과사를 구분해서 썼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상훈 협회장님이 업무 추진비가 8천만 원 있습니다. 사실은 뭐 왜 이렇게 많아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협회장님 업무 추진비를 거의 대부분 치유신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좀 돈보다는 치유신보가 비교적 영리 활동을, 그래도 좀 수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치유신보에서 회장님 업무 추진비를 도와드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천만 원 중에 이상훈 회장님이 얼마 쓰신 줄 아십니까? 217만 원 쓰셨습니다. 이 정도면요, 숨도 안 쉰 겁니다. 숨도. 회장님께 좀 쓰세요. 회장님 쓰셔야죠. 아니야 나 충분해. 그럼 회장님 일 안 하셨나? 저도 일 안 했나요? 저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 흑자냈어요. 치유신보 매출 감소했는데 아껴서 흑자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사비로 1,0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수십 장,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100장 이상 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월, 지금 인터넷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지다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 좀 늦어요. 인터넷 신문 확실히 빨리빨리 해서 클릭률 높여라, 방문자 수를 늘려라, 매월 기사 조회수 상위 5명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씩 다 지급. 제가 다 지급하면 사진 다 찍었어요. 저처럼 SNS 좋아하는 사람, 사진 찍으면 다 올리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은 상품권 하나씩 저도 다 올리죠. 치유신보 직원들은요, 혹시라도 이런 거 알려지는 게 그럴까봐 제가 그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진을 그렇게 찍었어도 하나도 어디 올리거나 누구 하나 보내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 기본 소장용으로 찍었습니다. 직원들, 그리고 그랬더니 또 영업하는 분들,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 너네도 열심히 했지? 그럼 우리 영업직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1,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100장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행복했어요. 내 돈 쓰지만 치유신보가 잘 됐거든요. 흑자 났고 직원들이 좋아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그만큼 너무나 더 모든 게 다 예상만큼 잘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돈 쓰면서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저는 이상훈 회장님을 모시고 일하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즐겁고, 회장님 측근으로서 비리 안 저지르고 일 열심히 했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회장님도 모르실걸요? 그냥 조금 김이사가 조금 사비 좀 쓴다는 정도 알지, 정말 이렇게 막 스파지 상품권 막 100장 이렇게 쓰고 오는지 모르실 거예요. 스타벅스 상품권 그냥 그렇게 쓰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명절 때도 우리 직원들 그냥 안 입고 그냥 다 선물이라도 하나 하려고 다 했습니다. 제 개인 사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늘 어디 조그마한 기사거리 있으면 다 잡아서 주고, 조회수 높이고, 인터넷 시대다, 종이신문 가지고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없다. 그리고 치유신보가 재정이 튼튼해야만 그게 취업의 재정이 튼튼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온라인 신문 활성화, 치유신보TV, 제가 저희 직원들까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 핸드폰 뺏어가지고 전부 다 치유신보TV 구독 누르고, 한번 누를 때마다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10,000원짜리 수백 장을 사갖고 다니면서 치유신보TV 구독 한번 늘어줄 때마다 그거 다 줬습니다. 저도 정말 1,0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한 1,500, 2,000만 원어치 제 개인 사비 써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 회장님 어떻게 했냐? 우리 회장님,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님께서, 우리 저기 취업 감사단이 센 거 다 아시죠? 지금 감사단 정말 이런 감사가 있냐 할 정도로 감사단 세신 분들인데, 감사도도 인정했습니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냐, 이거 다 저희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신보도 정말 재무상태 건전해졌고 활성화로 수입 증대,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그런 게 있습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는데 다른 이사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회장님, 다른 이사님들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열심히 돈 아끼고 클린 회무에 동참하셨습니다. 돈 안 쓰고 일을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까지 끌어서 일했다고요. 정말 일 열심히 했습니다. 예산을 무려 13억을 아껴서 전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것도 있죠, 솔직하게.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얼마나 아꼈는지 보셨죠? 정말 아껴서 13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에서. 엄청난 거죠. 그리고
회장님 선거 공약대로 월급 삭감해가지고요. 정책기금 1억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간의 활동, 임기라고 하면 1년 만에도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1년 만에도. 물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성과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냈고 정말 3년 했었더라면 정말 큰 일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만큼이나 최 회장님 중도 사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장님 건강상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회장님 직접 뵀습니다만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계기, 회장님 사퇴하게 된 가장 큰 계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노조와의 협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우선 취업 직원들 급여 상황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취업이 지금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취업 직원들 초봉이 2,400만 원이고 매년 60만 원 올라가고요. 승진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과장급이 3,600만 원 정도로 의협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걸로,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직원들이 정말 월급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수당이 있어요. 왜냐? 이게 아시겠지만 취업은 원장님들이 끝나고 일을 하겠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야근이나 주말 수당이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야근이 많으니까 수당 많이 나가니까 좋아하겠네? 요즘 저희 직원들도 야간 진료 싫어하지 않습니까? 수당 준다고 야간 진료 안 하던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 직원,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더 급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절대 신의 직장, 대기업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대의원총회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치과 때려치고 취업 입사해야 되겠네. 이렇게. 정말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연봉이 적습니다. 제가 우리 취업 직원이 하나 그만뒀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인데, 너무 일 잘하는 직원인데 그만둬서 너무 아까웠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일도 잘했거든요. 시원시원하니. 근데 왜 그만두냐? 월급이 너무 적대요. 그럼 새로 옮기는 데는 월급을 얼마 주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배가 아니고요. 2배하고 그보다 200만 원이 더 많더라고요. 2배보다 200만 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직원을 뽑는데 면접할 때 저도 최종 면접할 때 저도 들어갔죠. 근데 정말 또 경력이 좋은 직원도 있었는데 그냥 적당한 직원, 오래 일할 것 같은 직원을 뽑았습니다. 왜냐? 집이 그 취업 앞에 아파트 살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연봉이라도 참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그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 다 됐거든요. 30 다 된 경력직 남자인데 연봉이 얼마냐면 저희 22살, 23살 먹은 새내기 취위생사보다 연봉이 적더라고요.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 저희 직원들도 야간 주말 나오면 수당 줍니다. 마찬가지로요. 근데 30 다 된 남자 직원, 경력 직원이 20대 초반에 저희 새내기 취위상사보다 연봉이 적다라는 거. 이게 지금 취업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노조원이 48명인데, 이제 그 관리자급들은,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은 제외가 됐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노조에 가입한 하위 직원들이 지금 이 상태로 월급이 쭉 올라도 국장급 급여가 안 됩니다. 약간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 예전에 집행부 높으신 분들이 좀 자기들이 직접 대화하는 높은 직원들 연봉을 좀 올려줬나 봐요. 그렇게까지밖에 추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간부들은 월급이 많고 밑에 직원들은 월급이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원 48명의 급여와 부국장급 이상 관리자 급여 합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제가 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수는 없죠. 이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당장에 급여를 올리면 세금이 올라갑니다. 퇴직금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취업 회비라도 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리고 원래 급여를 한번 올려놓으면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행부도 월급을 못 올립니다.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월급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질질 끌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복지 혜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복지 혜택 이게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저임금도 잘 못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급여가 낮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좋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노조 단체 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은, 그리고 이번에 노조 단체 협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게 원래요, 이상훈 집행부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들입니다. 원래 있던 것들 그냥 문서화한 겁니다. 이번에 노조가 설립됐기 때문에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입니다. 노동조합의 창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선 2019년 2월에 창립이 됐고요. 원래 법적으로 3년 이내에 노사협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전 집행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재선을 출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당선되고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3년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대신에 2019년 말에 통상 임금 기준으로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3억 1,500만 원 정도를 협상 없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서 지급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모두 뭐 노조가 주려고 한데 뭐 법적으로 줘야 된대, 안 그러면 뭐 문제가 된대. 그래서 대의원들 이렇게 설득했으니까 대의원들이 줬겠죠. 그러니까 3억 1,500만 원 받았으니까 노조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노조가 3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1억 원가량 요청해왔지만 이상훈 집행부도 이거 지급 안 하고 보류합니다. 회장님께서도 뭐 절대 인심 좋은 분은 아니에요. 얼마나 짠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노조랑 협상을 이제 해야죠. 왜냐면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2019년에 생겼으니까 21년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장님도 해야 돼. 그 협상단이 구성이 됐겠죠. 노조가 4억을 요구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걸, 물론 좀 적당히 합의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요구 상태는 이랬습니다. 근데 합의를 1,100만 원으로 해요. 1,000만 원으로. 노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양보를 한 거라고 보게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조금은 양보를 합니다. 뭐 요런 거 좀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노조 측이 매년 노조 상조회로 운영 자금을 했던 것들을 있는데, 아까 뭐 여러분들이 문제됐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결혼할 때 얼마 주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금 주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매년 2천만 원씩 2번. 왜냐면 이상훈 집행부가 3년 중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 2천만 원씩 2번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2번, 2천만 원씩 2번이니까 6천만 원 정도를 이상훈 집행부는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상훈 집행부가 너네 직원들한테 6천만 원 더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게 이제 왜 생각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유연근무제라는 걸 도입을 승인받아가지고 정부에서 9,880만 원, 거의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지급해도 4천만 원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회장님께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취업 내부 사정으로 뭐가 안 됐다고 하긴 하지만 회장님 때 보고되는 상황에서는 1억 중에 6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4천만 원이 남기 때문에 취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지급받았고,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리자면 그냥 다른 형태로 돈을 더 줘도 되지만, 뭐 법적으로 합의문을 써줘야 되니까 뭐 이런 걸 이거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지는 않았어요. 또 회장님께서도 약간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요, 이사들만 쪼은 게 아니라 직원들도요, 쓸데없이 오버타임 하지 말 것, 필요 이상 인원 남지 말 것, 시간의 근무 최대한 줄여라 해가지고 통상 거의 4억 원 가까이 나가던 거를 2억 원 정도로 줄여버립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이 줄기도 했지만 정말 좋았어요. 제가 뭐 봤으니까요. 저도, 왜냐면 너네 이거 오버타임 청구하지 마, 이거 막 짰어요. 저희도 집에 가, 남지 마,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갈 돈이 사실 2억 정도가, 1억 8천만 원 정도가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입장에서도 너무 야박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2억 줄였지, 1억 지급받지, 그러니까 사실 연 3천만 원 정도씩 지급해주는 거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큰 돈 아니니까 됐다라고 해서 아마 사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잘못된 내용들과 함께 호도되면서 이상훈이 뭐 퍼주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원장님 페이스북에 올렸고, 거기에 댓글이 뭐 또 나도 취직해야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이 달린다고 해가지고, 이건 제가 캡처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걸 캡처해가지고 취업 이거 이래도 됩니까? 하고 저한테 항의하는 카톡을 보내왔고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 모르고 이렇게 쓰셨겠죠. 그런데 우선 자녀 학자금이 2004년부터 지급되어 왔고 100%도 아니고요. 처음에 30% 했다가 50% 한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도 자녀들의 숫자까지 계산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평균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애가 갑자기 대학생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 생길 때부터 그렇게 계산되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상훈 집행부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노조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노사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취업이 신의 직장이다 하면서 막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취업 직원 인건비가 65%라는데 내가 내는 회비가 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원장님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이거 근데 65% 70%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30% 정도 3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직원 인건비가 32억이래 이렇게 소문이 났죠. 근데 취업 예산이 얼마인데 55. 우와, 그러면은 65%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건비에는 거기다 취업신보 정책연구원 뭐 각종 5만 가지 직원을 다 집어넣어 놓고 이 총액은 취업 예산만 한 거죠. 여기다 이 32억에는 취업신보나 다른 직원까지 다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2억이니까 한 3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누가 오해한 건 아니죠. 잘못 언뜻 계산해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내가 하는 회비의 70%가 직원들 이거 뭐 금 사는 데 쓰인 거야? 이렇게까지 번져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취업이 한의협보다는 의협보다 직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한의협보다 적습니다. 한의사협회가 저희보다 회원이 적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왜 한의협이 저희보다 많은데 왜 많냐? 한의협은 저희보다 회비가 많아요. 넘었고요. 그럼 의협보다는 많은 거 아니냐? 의협보다는 그때 뭐 의사가 저희보다 한 3-4배 많으니까 뭐 의협 직원보다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의사는요 직지가 의협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병원협회가 따로 있고 각종 전문의단체, 내가 내과 의사면 내과 의사협회가 있고 내과 학회가 있고 뭐 내가 병원 소속 때 병원협회가 있고 다 있었기 때문에 취업처럼 의협이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이런 타워가 아닙니다. 그런 조금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 직원을 비교하기는 어렵고, 절대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 취업이 직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노조 꼴보기 싫어요. 저도 노사협회 파기하자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너무 싫고, 회장님도 하자고 했는데 안 했어요. 회장님 사퇴하게 된 계기에 예산안 부결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사실 다 모든 것이 회장님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자존심에 정말 자존심 하나로 투명하게 일해왔는데 그 대가가 이건가?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다도 다 싫어요. 취업 노조 이거 1%도 정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리 후생이 취업이 의협보다 좋냐? 아닙니다. 제가 취업 꼴보시다, 노조 꼴보시다 말씀드렸죠. 저도 노조 위원장 직접 만났어요. 파기하자. 회장님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산안 통과해야 일할 거 아니냐? 했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것도 객관적으로 다 있지만 월급 자체가 적고, 뭐 복지 비교한 것도 보면 어떤 분은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짧게 줄여서 얘기했을 때 복지도 저희가 절대 취업 직원들, 의협 직원들보다 많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는 퇴직금 계산 방식 같은 거에서는 아예 말도 안 됩니다. 금 두냥 돈양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안 되게 본봉이 훨씬 많은 데다가 의협은 퇴직금을 50% 가산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거의 더블로 이상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업 직원 연봉이 1억이라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뭐 취업 직원들이 연봉을 까지 않습니다. 규정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하면 그냥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저 취직 직원한테 연봉이 얼마예요? 솔직히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돈에 연연했다라면 정말 여기 못 다녔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연봉 좀 얘기해 주세요. 저 말씀 못 드립니다. 저도 잘 몰라요. 대충 제가 그래도 사인이라도 하는 사람인데도 결제하니까 대충은 조금은 알죠.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국장님도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하셨고, 한 3-4년, 4-5년 내에 정년퇴임 하시는 분인데, 그냥 보봉 찍으면은 400억 얼마가 찍힐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은 분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한 8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알기로 36년 일했어요. 아마 내년인가 정년퇴임 하실 건데, 그분이 아마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1억 안 되고요. 그분도 막 시간의 수당 이런 거 다 합쳐봐야 한 5-600 찍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 많아봐야 한 600. 근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왜 1억이 쓰라고 소문이 났냐? 제가 봤을 때 그냥 제일 높은 36년 근무하신 분이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3년치 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잖아요. 아마 그때 좀 몰아서 받으면서 좀 플러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3년치를 한꺼번에 받은 걸 합쳐도. 어쨌든 1억이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은 이 반도 안 된다는 거. 아예 택도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도 노사 합의가 잘했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했어야 되죠. 조금 더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보는데, 워낙 제가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도 뭐 제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잘했다. 4억 요구하는데 1,000만 원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수당 같은 거를 뭐 4억 나가던 걸 2억으로 줄였고, 직원들한테 가는 다 줄였으니까 조금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워낙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지부 직원들도 좀 비교도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지부 직원들하고만 또 단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업 직원들은 사실은 좀 전문화된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취업 정보통신부 직원이면 컴퓨터 박사가 와 있어야죠. 국제 직원이면 막 영어도 잘하고 막 이런 직원이 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신고 직원이면 글도 잘 쓰고 막 이런 직원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취업이 지금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신규 직원 채용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뭐 또 이런 말은 정말 취업 직원들한테 뭐 취업 직원 특수 저도 꼴보기 싫으니까 뭐 하향 평준화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취업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직장 자체가 안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연봉을 보여주면 아무도 안 와요. 그나마 복지 조건 조금 좋다 해야 조금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그 월급 받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30살 된 남자 직원이 저희 20대 초반 여자 취생사 대졸 초임 그 연봉보다 적은데, 그리고 연봉 올해 올라봤자 월 50만원 60만원 올라요. 어떻게 삽니까? 서울에서. 능력 있는 직원들은 그래서 최근에요 다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왜 이게 일이 지금 됐냐, 이게 대의원들이 저는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정말 이걸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정지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도 정말 잘못했고 안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협상 담당자들은 첫 협상이지만 너무 1년간 노조에게 야박하게 수당도 줄여서 줬어. 막 그렇게 야박하게 했고 정부 지원도 받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대의원총회 날 분위기는 이상훈이 노조한테 다 퍼준다. 그리고 막 각각 근무 조건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내용이 나가면서 이상훈이 친노조 성향의 집행부, 이상훈 뭔 일 했냐,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이거 뭐 완전 아마추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마추어? 어느 집행부보다 프로답게, 어떤 게 프로다운지는 모르겠어요. 요령 피는 게 프로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집행부보다 열심히 정말 프로답게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이거 지금 노조와 협상 전반 파기하나요? 솔직히 저도 노조 조금만 싫다니까요? 노조 위원장 제가 만났어요. 결혼식 전날 내가 불러서 만났습니다. 파기하자, 우리. 회장님 돌아오셔야 되지 않냐? 너네 그거 1,000만원, 2,000만원 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솔직히 저도요, 속된 말로, 그 파기 다 하고 내가 꼼수 쓰면, 회장님, 나쁜 사람, 어느 누구든지요, 꼼수 쓰면, 각종 수당 같은 걸로 다 줄 수 있어요. 그냥 허가받은 수당 3억 9천 나가던 것도 2억으로 줄여서 줬잖아요. 그렇게 연간 2억을 직원들한테 주는 돈을 줄여서 주고, 정부 지원 1억 받아내고 해주고 1,000만원 준 건데, 저희가 그렇다고 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거 파기 못합니다. 저도 파기하자니까 노조도 추접스럽죠. 그거 조금 쥔 거 가지고 알량하게 예산안이 부결됐는데, 정말 저는 선량한 대의원들이 많이 그게 뭔가 이건 협상, 이상훈 집행부의 노조와의 협상에 있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게 정말 자존심 하나로 일해왔던 이상훈 집행부의 얼마나 큰 자존심의 타격입니까? 회장님도 노조 만났어요. 근데 노사 안 한대. 저도 사실 뒤로 몰래 만났습니다.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는 나서야 되겠다 싶어 만났어요. 나 믿자. 진짜 우선 파기하고 예산은 가결시켜 봐야 될 거 아니냐. 안 한대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회장님 하나 정말 결벽증처럼 취업을 운영하셨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노조 해결 방안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고향의 목에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파기? 얘네들, 이거 노조가 이거 쥐고 안 놓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알량하게 그들이 쥐고 있는 거, 그거, 정말, 예. 그렇지만, 능력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이런 뭔가 그런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돼요. 예. 정말, 제가,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회장님께서 사퇴하시면서 보낸 마지막 카톡을 제가, 오픈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늦잠 잤는데, 아침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요, 한 번 주군으로 모시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군으로 모시는 스타일입니다. 좀 돌쇠 같은 스타일입니다. 행동대장이고요. 지금까지 굳은 일 10년 동안 회장님 시키는 일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장님께서 사퇴하신다는 이야기까지도, 저는 그 이야기까지도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정말 눈물 날라고 그래요. 저도 회장님 직접 뵀는데 너무 초췌한 모습 보고 저도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회장님을 거슬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장님 뜻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뜻을 존중한다고 하고 저도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장님 사퇴하신 배경에 대해서 제가 추론해본 내용들입니다. 정말 노조와의 문제, 그로 인한 예산안 부결,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자존심 하나만으로 청렴 결백하게 살아오셨고 어느 누구보다 영끌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러면은 너무 이거 깡다구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건강상의 문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정말 가정에 또 일도 좀 있으시고요. 가정에도 아프신 분이 계신 데다가 본인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건강상의 문제, 누구든지 간에 정말 큰 병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그런 건강상의 문제로 회장님께서 사퇴하셨다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훈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이사 김영삼이었습니다.